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침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경북형 돌봄센터 K보듬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되살려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저출생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밤 12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K보듬 1호점이 경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산 K보듬 1호점은 아파트 1층에 영유아 돌봄 시설인 시립 어린이집, 초등 돌봄 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를 중심으로 독서와 휴식을 위한 에듀센터와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체육관, 어린이 안전 놀이터가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가 부모가 내 아이와 옆집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는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돌봐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자율방범대 등이 센터 주변을 순찰하며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놀이를 겸한 학습과 취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이야기 할머니도 와서 따뜻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랑 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꾼도 있지만 돌봄센터의 주축은 마을의 어르신들입니다. 아이를 한 마을 어린들이 함께 키운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육아 방식을 접목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돌봄이라는 게 따뜻함이잖아요. 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따뜻함. 그런 공간에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경산에 이어 구미, 김천, 성주 등 7개 시군에 53곳의 K보듬을 개소하고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형태를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확대를 하면은 어느 부모더라도 쉽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럼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지 않는 대한민국이 저출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회복으로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부담을 공동체가 들어주고 함께 행복하게 아이를 키움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한다는 것이 K보듬의 핵심입니다. 경북도는 K보듬을 경북에서 쏘아올린 저출생 극복 돌봄 모델로 다듬어 대한민국 대표 돌봄 모델로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아이 돌봄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환경오염 논란에 이어 비속가스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까지 더해져 올해도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됐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영풍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장형진 고문이 사상 처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불출석해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간 무려 8차례 영풍 석포제련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단골 손님입니다. 올해는 영풍의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사상 처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끝내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장 고문이 증인 의결 직전 일본 출장길에 오르는 등 고의적으로 증인 출석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이라서 힘드시다면서 예정된 출장 중에 있다고 그러고 기업의 경영권이 없는데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꼭 자기가 필요한 관계로 해당 업무를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 증인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환경부 우리 종감날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다시 허수아비 사장을 불러 세운다면 석포제련소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환노위원들은 오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일에 장 고문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고 불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별도의 국회 청문회 개최까지 거론됐습니다. 출석 불응 시에는 고발 조치 등 모든 법적 제재를 엄중히 취해 주실 것을, 그리고
국감 이후라도 장영진 증인을 대상으로 한 석포재련소의 환경 파괴와 산업 재해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해 산재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석포재련소 첫 백혈병 산재로 인정받은 진현철 씨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진 씨는 6년 넘게 재련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뒤 급성 백혈병이 발병했고 현재도 투병 중입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고세일생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그렇게 부인할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가 전국에 14개를 짓겠다고 발표한 기후 대응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2의 4대 강사업, 토목 세력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은 댐 필요성을 역설하며 환경부를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에는 예천 용두천댐과 청도 운문천댐, 경북 2곳이 포함된 가운데 강원 양구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천에 작년에 물 날라가지고 한 1,000억, 800억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 피해는 사실 복구하면 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17분의 소중한 생명이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수백억을 준다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반이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을 직접 찾아 대구 경북 신공항과 행정통합,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등 현안을 다루고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경북대에서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내일은 578돌을 맞는 한글날인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뜻을 해마다 기려왔지만 올해는 대구 시민들에게 의미가 더 큽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까이 두고 맞이하는 첫 한글날이라 그렇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관객의 발걸음이 잦은 전시관 가운데 하나가 1층 3전시실입니다. 1443년 만든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해설한 훈민정음이 바로 3전시실에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글과 책 이름이 같아서 훈민정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직접 보니까 너무 좋았고 저희도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다 안 보내고 같이 보러 왔거든요. 내일 한글날도 있고 해서. 훈민정음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된 것을 간송 전연필 선생이 소장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한글날에 맞춰 훈민정음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 정말 50년 이상 전시를 해왔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 한글날에 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이 대구 시민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글날이 10월 9일이 된 까닭도 훈민정음에 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 끝에 정통 11년 9일이라는 간행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학회가 이를 환산해 양력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대구와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와 행사, 관광과 연계한 상품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포항시가 대표적인 기피시설 중 하나인 화장장 부지를 최근 공모를 통해 선정했는데요. 이제는 10년 뒤에 사용이 종료되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의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합니다. 시는 유치 지역에 1,000억 원에 이르는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유치하겠다고 나설 주민이 있을지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포항시는 종합폐기물 처리센터의 이름을 포항 에코빌리지로 짓고 본격적인 건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약 69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해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등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포항 남구 호동 2매립장과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즉 SRF는 오는 2034년 사용이 종료돼 새로운 시설이 필요합니다.
포항에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 이 시설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만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충분히 납득할 만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에선 주로 소각시설과 함께 공원과 물놀이장, 스포츠센터를 건설하거나 수익 일부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아주 지금은 참 좋은 환경에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자리 잡은 슈피탈라우 소각장은 혐오 시설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시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Durch die Gestaltung durch Friedensreich Hundertwasser ist die Spittelau natürlich auch zu einem kulturellen Treffpunkt geworden. 6000 Menschen begrüßen können. Hundertwasser hat die Spittelau damit auch zu erheblicher Popularität verholfen. 하지만 이런 수준의 주민 편의시설과 종합 폐기물 처리센터를 함께 지으려면 무엇보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건립 예산의 70%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통합형 설치 소요 비용은 약 1조 1,000억 원, 그리고 이제 도시명은 1조 800억 원 정도로 추정됐고요. 재원 조달 방안은 이제 국고 보전 기준으로 통합형은 3,100억 원 정도, 그리고 도시명은 3,700억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과연 포항시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받아들여 에코빌리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올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일단 포항시는 내년 2월 입지 공모를 시작해 내년 12월에 에코빌리지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030년 착공에 들어가 2035년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인근에 대규모 의료시설이 구축될지 관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군의군민체육대회에서 군의의 공항 메디컬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조만간 MOU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컬 센터는 종합병원으로서 공항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상 병원으로 알려진 계명대 동산병원 측은 대구시와 협력해 신공항 인프라에 적절하게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고 MOU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4시 반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과 여성의 5살 딸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숨지기 전 가족들에게 유서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의 이름이 대경선으로 정해졌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등에 따르면 광역철도 노선 이름은 대구와 경북 첫 글자를 딴 대경선으로 확정됐고 기본 요금은 1,500원으로 거리와 권역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구미 경산 구간은 2,8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이며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5분, 이외 시간대 20분입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9월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대구 경북 평균 기온은 24.1도로 197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1위였던 2023년 22.2도보다 1.9도 높은 수치입니다. 9월 대구 경북 폭염 일수는 5.21, 열대야 일수는 1.72를 기록해 이 또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신공항 건립을 군의군 우보면에 추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화물터미널만이라도 의성에 입지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익 집단의 떼쓰기로 치부해버리고 이미 폐기됐던 군의군 우보면 안을 플랜 B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온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서 SPC 설립이 불발되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오늘 대구에서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와 2024 영남 미래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5개 시도지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의 지방 확산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협약서 주요 내용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 지방 실적에 맞게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